첫째 판의 주제는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반리문이냐입니다.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 얘기 준비를 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순방 기간의 어떤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에서 한 얘기인데요. 임세은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른바 이제 순방이라는 것은 갔다 오면 뭐 무언의 성과들이나 이제 앞으로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또 정상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가 이제 주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매번 순방마다 이제 모든 하나씩 이슈가 나왔었고요. 특히나 이번 순방은 좀 그 사안들이 그전과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이죠. 그리고 뭐 그런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가 모를 만큼 이 이른바 뭐 비속어 논란이라던가 그다음에 조문 패싱 등등의 이제 내용들이 주로 차지하게 됐는데 뭐 저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민의 한 사람과 전 정부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 문제에 사실상 시발점이자 촉발을 만들었던 부분이 당사자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기대를 했던 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매우 심심한 사과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 순방 때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고 이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좀 정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국력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으면 오히려 이 논란은 좀 잠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무슨 이 보도 자체를 뭐 무슨 이른바 무슨 뭐 정원 유착이라는 말로 이거 자체를 부인을 하고 본인이 말씀하신 걸 본인이 또 부인을 하시고요. 이게 또 동맹을 훼손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우리 앵커님도 기자 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 행사에 풀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영상 그다음 팬 기자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숨소리 예를 들어 뭐 손짓 이렇게 손짓했다 박수 쳤다 이런 내용까지 다 펜으로 네, 써요. 맞아요. 괄호를 표시해서 기자단하고 다 공유를 합니다. 예. 그게 만약에 부족했다면 영상 기자단과 영상 함께 돌려보면서 팬 기자가 이런 같이 자세한 것까지 써서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쫙 다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팬 기자가 이제 동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보도 자체를 뭐 외국인이 하면서 이런 신성한 국민께 알리는 언론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국민의힘도 아시겠지만 이 풀 기자단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단지 좀 본인이 말씀하신 부적절한 말로 논란이 됐다는 이유로 이걸 부정하는 것. 저는 이건 매우 이게 더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맹을 훼손한다. 이거는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말씀하신 걸 동맹을 훼손한다고 우리한테 언론께 국민께 그걸 전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진상규명. 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한다는 얘기는 진짜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검사 시절부터 뭐 마음에 안 들고 본인과 이제 생각이 다르면 그냥 일단 수사부터 하고자 하는 이런 검찰 출신의 이런 본성이 드러났다. 이 매우 안타까운 일. 대통령으로서의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는 좀 너무 선이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지금 고환율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국민들께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성과를 기대하셨을 텐데 이런 좀 막말 논란이 있어서 뭐 비속어 논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참 매우 유감스럽고 참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사과를 저도 하시기를 바랬는데 사과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집권 여당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이 발언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인지는 일단 좀 불분명합니다.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뭐 MBC가 어떻게 그런 엠바고를 먼저 깨고 뭐 영상을 뭐 입수했냐 지금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은 취재 윤리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실과 언론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 진상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러면 진상이 있는 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저는 백보양보하더라도 MBC에게 이 모든 문제를 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 이 새끼 발언이 사라집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발언 당사자가 진상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명을 해야 된다. 그 의미에 대해서 뭐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다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했고, 그렇다면은 명백하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배박유라고 하는 뭐 지금 배현진, 박수영, 유상범 의원을 제외하면은 제가 볼 때 그 국회에 대해서 비속어를 쓴 거는 거의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도 인정을 했고,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지만은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집단 모욕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보도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앞과 뒤가 좀 바뀌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전 국민들에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거의 전 국민 듣기 평가 내지는 돌려듣기식으로 네네. 지금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무적인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국민들께서도 이게 좀 확증 편향이거든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팩트는 하나인데 양 진영에 따라서 지금 또 발음이 다르게 들리는 이런 현상이 전 매우 안타깝고, 뭔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해명하고 그 해명에 대해서 가치 평가로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뻔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실관계 규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 2967님께서 마이크 꺼진 뒤에 몰래카메라가 정당한가요? 보도 안 해도 될 걸 보도한 책임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를 이제 마이크 꺼져서 몰래카메라가 아니라요.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 행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풀단이라고 기자가 그냥 네. 공식적으로 기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따라붙죠. 예, 네. 따라붙어요. MBC든 SBS든 이거는 당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구 하나 특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 끝부터 정말 대통령이 차에 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 취재, 그다음에 팬 기자가 붙어서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죠? 지금 대통령 하신 지가 아무리 처음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몇 달이 됐고 행사를 몇 번 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매번 붙는데.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모르셨다고 하시면 그 옆에 공보 라인들이 하루 이틀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모르죠?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의식을 잠깐 못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수 네, 있죠. 잠깐 왜냐면 의식을 그렇죠. 못한 겁니다. 차라리 그 말이 맞죠. 하고 48초 회담이 대통령 본인한테도 그게 뭐 서운했을 마음이 수도 편하진 있고. 않았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풀다는 끝까지 아마 대통령 차에 탈 때까지 붙는다는 거는 공보에서 만약 그거 몰랐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공보라인 또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MBC 카메라인가 딱 쳐다 눈도 마주치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 정상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의 정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몰래카메라가 됩니까? 그리고 행사장에서 있던 일이에요. 어디 사적 공간, 어디 화장실에서 드러난 일이 아니라 행사장, 그 행사장에서 그것도 공적인 임무를 하는 장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사적으로 몰래카메라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엄연하게 풀단 기자의 그 영상 카메라로 찍힌 것이고, 그 영상 카메라로 찍힌 것이 뭐 MBC를 비롯한 다른 기자단에서 이제 전부 함께 공유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말씀하신 취지와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행사장에 공인이 하는 행동은 사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 누구랑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 말고는 공적으로 드러난 일들은 공인이 하는 행동 다 공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실 경험했습니다. 이제 몰래카메라는 아닌데 이제 한 마이크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다른 정상들한테도 있었다. 뭐 사실 공식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일도 아니고 일종의 어떤 실수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국가의 정상들도 이런 한마이크 사고가 많이 있었죠. 뭐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을 뭐 주체하지 못해서 뭐 욕설을 한 경우도 실수도 있고, 할 수 있고. 예,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 이거 정말 편안하게 저 같으면 제가 홍보수석이면은 편안하게 해명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뭐 미국이다라고 만약에 지금 처음에 내용이 나왔는데 네. 미국이 아니라면은요 15시간이 걸릴 만큼의 해명을 못할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잡았어야 돼요. 그것도 바로 안 잡았다면은 공보의 실수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바로 안 잡았다라는 것은 뭔가 바이든으로 들리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대통령께서 국익을 생각하셔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전기차 문제나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좀 충실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다. 그게 속상한 나머지 본인이
감정도 주체가 잘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실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명을 하면 그거는 국민들께도 그 진위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아마 대통령께서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와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사과하면 되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 이해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부터 국회는 민주당을 지칭했고 뭐 난리면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이번에 논란의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논란이 돼서 윤 대통령이 그걸 수습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진상규명의 대상이 곧 윤 대통령의 발언의 진이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신속하게 본인이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기자들하고 이거 논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장 아픈 부분은 지금 이게 핵심이 날리면 바이든이 아니고요. 저는 네. 새끼 발언에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새끼 네.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품격, 언어 사용의 품격이 낮아진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과거 얘기했던 당대표를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네, 했다라는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비속어를 쓴다면은 이거 그 대통령의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즉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앞에 이용호 의원도 이 XX 발언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박수영 의원도 이 XX 이런 욕설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본인도 알고 서로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은혜 홍보수석도 정확하게 이 말로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서로 대통령을 위하고 이제 뭐 좀 이른바 쉴드 치려는 마음에서 앞서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심지어 뭐 이제 저는 그건 본인들의 양심과 귀로서 다 이해하고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건 사실 그냥 이른바 소위 말하면 해프닝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적절한 말을 쓰셨죠. 뭐 이 새끼라던가 뭐 쪽팔리고 뭐 바이든이든 난리든 어쨌든 이런 단어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로서는 좀 부적절하고 아무리 뭐 조그맣게 얘기했더라도 그 공식적인 자리에 살 수 있는 대통령의 무게에 맞지 않는 단어인 건 맞고요. 이걸 빨리 그냥 뭐 실수했다. 뭐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 자리에서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한테 관심도 안 가지고 속상한 마음에 했다. 뭐 이러면 어느 국민이 이해 안 합니까? 다 이해하죠. 우리도 대표로서 나갔던 대통령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 태도가 뭐 13시간 만에 해명이 뭐 비읍이 아니고 니은이니 하고 뭐 그리고 기자단한테는 뭐 이거 뭐 솔직히 약간 오더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공론화하지 말아달라고 얘기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오더를 내렸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정한다 한들 그게 어떻게 다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일이 커지다 보니까 비읍이니 니은이니 발리는이니 뭐 해서 이제 언어학자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로 듣는 게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바이든의 비읍은 폐쇄음이고 니은은 비음이어서 주파수 대역이 완전 다르다 해서 이 주파수를 이제 연구해서 올린 분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리문이 나왔잖아요. 또. 그건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자기가 모 교수라고 이제 특정하지 않았고 이제 실제 이 음소거 주파수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이 실명을 딱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폐쇄음과 비음의 주파수 대역과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파수 해가지고 이게 바이든이 맞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할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뭐 해프닝이다 하고 이제 혹시나 이걸로 상처 입으신 분들 죄송하다 뭐 하다 보니까 그랬다 하면 또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이크 문제는 미국에서도 발생했고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도 뭐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즉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일을 오히려 크게 하는 건 대통령실과 그리고 대통령님 본인이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수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언론까지 가담하다 보면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작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헤쳐나가는지 또 이것도 국민적인 이제 피로감이 또 올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매우 걱정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거 오디오 파일을 앞서도 한번 틀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얘기를 틀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예. 승인 안 해주고 반대는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반대는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반대는 쪽팔려서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양심 예. 고백을 하면은 예. 저는 진짜 이 새끼들이라고 하고 좀 바이든이라고 들려요. 아니, 솔직하게. 근데 이거를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뭐 언어학자요? 소리학자까지 나와가지고 주파수 대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너무 이게 참 너무 상황이 심각해지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아니 얼마나 지도자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지금 언어학자들까지 소리학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새끼라고 들리는 것을 갖다가 또 사람이다라고 지금 또 억지 실드를 치다 보니까 더 국민들의 신뢰를 잃거든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제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매우 안타깝고 이거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사실 MBC가 뭐 엠바고 이런 부분보다도 이게 사실 이제 저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발리문이냐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라디오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청력이 좀 떨어졌는지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처음부터도 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바이든이라고 해서 들으면 바가 맞고 또 날리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발리문 같기도 하고 근데 새끼는 다 똑같이 그거는 들리지 예, 그건 않습니까? 들리네요. 네. 예. 그건 쪽팔려서 됐죠, 뭐. 예. 그거 예. 사과하면 될 일인데. 예, 근데 이제 이거를 MBC가 보통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이거를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들리고 그러니까 팩트만 전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단정해서 보도한 부분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영상 MBC 쪽 기자들이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MBC에서 먼저 공유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엠바고 해제 전에 풀단에서 모든 기자들이 같이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분도 같이 함께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 영상 이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MBC에서 단독적으로 이거 쓴 게 아니라 풀기자단과 함께 듣고 대통령실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들으면서 나중에 이거 좀 취재 안 하면 안 되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읍이든 니은에 대해서 논란은 그 현지에 있었던 분들이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겠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속보성으로 자막까지 달아서 보도한 거니까 악의적인 조작이 아니냐 또 이런 또 저는 그 논란이 있어요. MBC가 바이든으로 아마 자막을 해서 내보낸 게 지금 문제되는 것 같은데 전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을 할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외교 현장에서 공식 석상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덮어주는 것이 그러면 국익이냐? 그럼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에 대한 진실 보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영상에 나왔는데 근데 그걸 오히려 묻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국익이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들과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네. 일단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안 하시는 것이 맞죠. 그리고 드러났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엉뚱하게 좀 방향이 흘러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MBC에 대해서 자막을 그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순방 중에 있었던 논란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의 망사 모자라든지 뭐 조문록을 왼쪽에 쓴 거 이건 사실 뭐 이제 다른 정상들도 뭐 조문록 왼쪽에 쓴 게 사실 뭐 예의 어긋난다고 해도 다른 정상들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망사 모자 이거는 전혀 뭐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밝혀졌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갑자기 오늘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뭐 그동안에 쭉 이제 이게 정립이 됐던 거죠. 이런 논란들이 이랬었던 거 아니야라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게 처음이면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제클린을 따라하는 옷을 입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주술 문제 뭐 이런 게 계속 끊임없이 대통령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증폭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외교 이른바 패싱, 조문 패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이유 없는 것들이 좀 일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뭐 교통을 핑계를 댔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 다른 정상들은 다 조문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만 안 했더라.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하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숨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계속 숨기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런저런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소위 말하면 음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솔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국민한테 이제 더 이상 이제 다가오지 않는다. 이제 솔직한 것도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20초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민주당도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하면 또 민주당도 이거 가지고 정치 공세했던 건 사과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고발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희도 씨도 아마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 잘못한 걸 자꾸 덮고 변명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